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마음 공부방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요, 마음도 볼 수 있다 입니다. 20년 동안 타로를 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오늘 강의가 제가 20년 동안의 노하우, 이것을 정리를 하는 아마 이론 그리고 영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실 때 이렇게 좀 비과학적이고 그 다음에 비논리적인 상담을 조금 하지 않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방식대로 따라오시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제로 잡으시면 그러면 아마도 이 타로를 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어떤 마음에 대해서 풍요롭고 그리고 더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리딩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무의식이 자극을 받으면 감정이 된다. 그죠? 무의식이 자극을 받으면 감정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감정이 반복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감정이 반복되면 성격이 된다. 맞죠? 그리고 성격이 계속 작용을 하면 어떻게 된다? 운명이 된다. 성격대로 살면 운명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정해진 팔자대로 사는 거죠. 성격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성의 작용에 의해서 고치셔야겠죠. 네. 자, 그래서 역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대부분 다 운명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그죠? 내 팔자, 내 운명,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돌아가면 답을 찾겠네요. 자, 운명을 알고 싶으면 성격을 알면 되고요. 그죠? 성격을 알고 싶으면 감정이 반복되는 걸 알면 됩니다. 반복은 까르마를 이야기합니다. 맞죠? 까르마는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온 말로 까르, 행동하다, 행위하다, 움직이다의 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은 업을 만드는 거죠. 그죠? 선업을 만들든 악업을 만들든 어쨌든 간에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감정이 반복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자극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다. 그 자극에는 뭐냐? 내적 자극, 외적 자극 다 포함된다. 자, 누가 나한테 자동차 샀다고, 새 자동차 샀다고 자랑해요. 그러면 내가 원래 마음이 조금 그 사람한테 좋은 마음이다라고 하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겠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좀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기, 질투,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비난하겠죠. 야, 그 돈 주고 그걸 왜 사냐? 뭐 이렇게요. 그죠? 감정이 이렇게 자극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 그 근원은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죠. 마음이요. 마음, 무의식. 이해되셨나요? 네. 물론 인지치료 심리학자인 백은 자동적 사고라고 해서 이것을 저 표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분석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렇게 감정이 중심이 된, 그래서 저는 여기서 명칭하고 싶은 게 지배적 감정. 어떤 사람, 한 사람은요, 그 사람을 지배하는 감정의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예, 칼융 박사가 얘기했던 컴플렉스. 그죠? 어떤 개인 무의식에서 연결해서 다다다다닥 움직이는 거. 그거 컴플렉스예요. 그게 감정을 만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 이론의 핵심은 지배적 감정입니다. 근데 물론 조금 더 이성적이고 조금 더 논리적이신 분은 저 백의 인지치료, 자동적 사고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동으로 움직인다는 거. 예, 그리고 마음, 그 기본 마음부터 시작한다는 거가 방점에 찍힐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성격에 대한 어원도 우리 한번 파악해 볼까요? 중세 성격, 캐릭터라는 것은요,
지금의 우리가 스펠링 CHARACTER이 아니라 CARACTER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앞에 카가 붙습니다. 카. 이 카가 결국에는 중세 언어로는 수레입니다. 수레. 그래서 이 어원의 자체의 뜻이 수레가 지나가는 자국, 길을 이야기합니다. 성격이요. 그러니까 성격의 어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격대로 살아가는 게 운명 맞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길 궁금하시잖아요. 온 길 보면 간 길 알 수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길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죠? 지금까지 자갈길로만 계속 왔는데 갑자기 꽃길이 나타난다고요? 그거 믿고 굿하고 그거 믿고 부적 쓰고 다니십니까?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조금 덜 힘든 자갈길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그 기본 성격이 결국에 운명을 만들고 그 성격은 결국에 감정의 반복이다. 그것은 까르마일 수도 있고 컴플렉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담을 할 때는 과연 우리는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되냐? 감정이요. 그러니까 각각의 캐릭터 카드들이 나왔을 때 이것을 내담자의 감정으로 리딩하면 어떻게 돼요? 내담자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죠.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형적 상징을 개인적 상징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작업들을 좀 하셔야죠. 그죠? 자, 커피 하면은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우와 너무 좋다. 나 커피 너무 좋아하는데 감사해. 고마워. 근데 카페인 못 마시는 사람들한테는 커피 그러면 부정이잖아요. 긍정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담사는 직관력을 좀 키워야 될 부분이 여기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으로 읽어야 되는 이 캐릭터들을 긍정, 부정 정도만 직관적으로 판단하시고 들어가세요. 아셨죠? 그러면 마음으로 들어가는 키가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마음이 보입니다. 내담자의 마음이 보여요. 내담자가 자기 이야기를 막 한다든지 아니면은 상담사가 내담자에 대한 설명을 막 해줄 수도 있죠. 어찌됐든 간에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그러면 자 봅시다. 성격은 그러면 그 사람의 성격은 어떻게 잡아낼까요? 자, 저랑 같이 MBTI도 공부하셨는데 도대체 성격 잡는 건 개념이 없다. 자, 얘기했잖아요. 감정이 반복되면 성격이 된다. 맞죠? 그러니까 그 감정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한 내담자와 반복적으로 상담을 하면 그 내담자를 상징하는 카드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 조심스럽게 그 사람의 캐릭터를 그것으로 추론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 MBTI를 우리가 찾아보고 MBTI와 타로의 상징을 결합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타로 카드는 감정을 보여주는 상징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처음에 리딩할 때 어떻게 해요? 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내담자의 감정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정과 긍정 중에서 하나의 맥을 잡아서 직관을 사용하셔서 밀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해됐죠? 네. 자,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내담자의 어떤 저의 이론의 기본적인 거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가봅시다. 자, 제가 무의식 뭐라고 그랬어요? 긍정과 부정밖에 모른다. 타로 카드도 긍정과 부정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맞죠? 타로 카드 마지막에 리딩할 때 흐지부지 리딩하는 거 아니에요. 긍정, 부정으로 정확히 읽어내야 됩니다. 원리가 같죠? 그죠? 자, 그리고 무의식, 마음은 뭐라고 그랬죠?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랬죠? 다 저장합니다.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창피했던 거, 피하고 싶었던 것들도 얘는 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은요, 무의식은 네트워크다. 연결된다. 이 연결은 내가 내공이 셀수록 내가 어떤 수양의 어떤 그 명상이나 수양을 통해서 정말로 어떤 뭐 마음의 그 힘이 강해진다라고 하면 정말로 절대적인 절대적인 에너지와도 바로 직속해서 연결될 수 있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들, 스님들, 신부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의식은 수호천사 역할을 한다. 예지를 가지고 있다. 내 팔자 내가 안다. 네, 분명히 마음에서 찜찜한 건 사고가 납니다. 마음에서 꺼림직한 거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단지 이걸 우리가 의식, 이 에고가 욕심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 어떤 그냥 이 합리화를 통해서 그거를 무시하는 거죠. 마음은 계속 시그널을 보냅니다. 네, 그래서 이 자기 팔자 자기가 안다는 건요, 직관력과 통찰력을 많이 요구하는 이제 그런 작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명상, 그 다음에 수행, 그 다음에 자기 성찰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내 마음이 맑아야,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타인의 고민이, 타인의 마음이 보일 거 아닙니까?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보고 타인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죠? 물론 그것은 감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감정을 어루만져주고 감정을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용기주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내가 내 감정에 휘둘려 있어요. 신랑 때문에 돈 없어서 뭐 남자친구 때문에 직장 때문에 내 몸이 아파서 이러면은 내담자의 고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무슨 짓 하는 줄 알아요? 내담자 고민을 놓고 내 고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로 카드의 상징을 자기 고민을 해석하고 있어요. 다 지식으로요. 이걸로 어떻게 밥을 벌어먹고 어떻게 직업을 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업계 자체가 다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현업에 계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계룡산 가서 도딱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이 평화롭고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정말 그 아주 1급수의 맑은 시냇물처럼. 그래야 바닥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보일 거 아닙니까? 유리처럼 깨끗해야지. 근데 거기에 오물에 찌꺼기에 때에 막 이런 거 껴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타로 카드를 그냥 원형 상징으로 밀어 넣고 우기죠. 아니면 우기지 못하는 사람은 눈치 보죠. 이게 어떻게 상담입니까? 비유 맞추는 거고 눈치 보는 거고 치사한 거죠. 저는 살면서 치사한 게 제일 싫어요. 돈을 받을 거면 돈값어치 이상 해줘야죠. 맞죠? 자, 그래서 그래서 명상과 수행, 자기 성찰을 통해서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죠?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주 훌륭하신 스님, 목사님, 그 다음에 뭐 어떤 철학자들, 이런 분들 다 자기 마음 알아요. 그리고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예술하는 분들, 정치하는 분들도 자기 팔자 자기가 다 압니다. 그것을 이제 직관과 통찰, 뭐 아니면 예언, 뭐 이런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시는 거 전혀 지금 그 어려운, 정말로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하느님 쫓아가자는 거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 이야기예요. 내일이라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 사랑받는 사람들 다 그거 써요. 근데 지금 마음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걸 못 쓰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죠? 그래서
타로 상담을 하시고 싶거나 아니면 이 타로의 상징을 가지고 상담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명상, 수행, 그리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 평화로워지고 안정되는 이 훈련은 필수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타로 카드는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타로 카드가 왜 가치가 있을까요? 명상, 수행, 자기 성찰을 하면 자기 마음을 알고, 자기 마음을 알면 자기 성격을 알고, 성격을 알면 운명을 알아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그게 가능해요? 공부하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연애하기 바쁘고, 자식하고 싸우기 바쁘고 할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한테 나의 마음을 좀 봐줘요 라고 의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떤가요? 라고요. 그래서 타로는 명상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내담자의 무의식,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림이죠. 그러면 내담자는 자신의 고민을 의뢰했을 때 타로 카드의 상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마치 환자가 아파서 병원에 왔을 때 엑스레이를 찍는 것처럼, 그러면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우리가 대충 잡을 수 있죠. 여기서도 중요한 거 있죠. 내공만큼 그 CT 사진,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죠? 레지던트 인턴이 볼 수 있는 선이 한계가 있고요. 전문의가 볼 수 있는 수준이 한계가 있고, 교수진이 볼 수 있는 수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로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 데이터, 임상 경험이 쌓이고 내 내공이 쌓이면 정말 그 상징성, 그 상징성을 다양하고 풍부하고 예리하게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착각들 하시는데, 무슨 신내림 받아가지고 갑자기 뭐 뒷문이 열려가지고, 그죠? 타로 카드만 보면 뭐 다 보이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인문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고 교육받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상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 다 헛소리입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그냥 해석할 여지를 많이 주는 거죠. 알아서 느끼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거는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직업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직업으로서 상담사로서, 그리고 내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읽으시려고 그러면, 타로 카드의 상징을 읽으시려고 그러면 타로 카드는 내담자의 감정이다. 그래서 그 감정을 나는 일단 부정과 긍정만 느끼고 나서 들어간다. 내담자의 마음을 읽어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담자는 자기 마음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어떤 내담자가 받은 상처가 크든 아니면 작든, 내담자의 어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든지 아니면 얼마나 좋았던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결론은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타로 카드는 마음의 엑스레이다. 그리고 타로 카드는 마음의 나침반이다. 이 타로 카드의 상징은 분명히 마음, 무의식을 보여주는 상징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시고 그렇게 해석하셔야 이게 정말로 직업이 되고 하루하루 발전하는 그런 상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로 읽으시는 분들은 어차피 제 채널을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신비주의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뭐 제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어차피 타로 카드를 가지고 뭐 영적이니 뭐니 뭐 이러면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그거는 옳은 방식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그 심리학적 기반으로 마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 조금 더 풍요롭고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도움이 좀 되셨나 싶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한 20년 동안 제가 실제로 내담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이 논리에 의해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의 사례에서 실패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조금 낯설고 조금은 힘들 수 있지만 일단 자기 수행, 명상, 성찰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내 팔자 내가 모르는데 내 마음 내가 모르는데 남의 마음 어떻게 알고 남의 팔자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나부터 행복해지고 나부터 사랑받고 이러고 나서 상담을 하셔야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상담사가 됩니다. 자, 타로 상담사는 마음의 퍼스널 트레이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맞습니다. 예, 뚱뚱하고 배 나오고 게으른 퍼스널 트레이너한테 PT를 맡기진 않잖아요. 그죠? 예, 섹시하고 건강하고 멋있고 부지런하고 활력 있고 이런 PT 퍼스널 트레이너한테 우리는 PT를 맡기죠. 예,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고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상담으로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나부터 먼저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그게 몸과 마음 다요. 그러면 분명히 돈도 되고 행복도 하고 사랑도 받고 다 됩니다. 아셨죠? 타로만큼 좋아지면서 마음이 풍요로워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만든 이론, 지배적 감정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로 잡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희 타로스타는 이렇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내담자의 고민을 좀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다 그러면 자 060-700-4579 타로스타 전화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